문경시 불정동의 광산에서 침출수가 터져나오고 고압 송전탑에서 작업을 하다 감전된 40대 남성이 구조되는 등 폭우로 인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올 여름 피서지 분위기는 예년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19에 폭우 피해까지 겹쳐 본격적인 휴가철이지만 활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유난히 긴 장마 탓에 벼 도열병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리 방제하지 않으면 벼 이삭에까지 번질 수 있어 농가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구의 간호사들이 의료진 차별 대우 문제 개선을 요구하며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문경시 불정동에 위치한 광산에서 침출수가 터져나오며 인근 하천 오염이 우려됩니다. 불정동에 있는 장자광업소는 1966년에 지어진 갱도로 1995년 이후 폐광됐으며 그동안 갱도 입구를 막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폭우로 인해 갱도 입구가 터진 것으로 보고 물길을 하천으로 돌려놨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갱도 내 중금속 오염 우려가 있는 침출수가 하천으로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해 갱도에서 침출수가 터져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압 송전탑에서 작업을 하다 감전돼 의식을 잃은 40대 남성이 구조됐습니다. 지난 3일 오후 4시쯤 경북 안동시 상하동 인근 고압 송전탑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감전으로 잠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안동소방서는 송전탑에 매달린 채 고립된 작업자를 구조하고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구조된 남성은 전신에 3도가량의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에다 곳곳에서 들리는 폭우 피해 소식에 올여름 피서지 분위기는 예년 같지 않습니다. 휴가철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의 한 해수욕장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지만 피서객은 셀 수 있을 정도로 적습니다. 백사장 한켠에 자리 잡았던 기업체 휴양시설도 올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2개 기업체가 있던 게 지금 현재 1개 기업체밖에 없고 일반인들이 종종 오는데 한 예년에 비하면 한 7분의 1 정도 보면 됩니다. 오는 게. 인근 다른 해수욕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맘때면 가득 차던 평상이나 텐트는 횡하기만 합니다. 그나마 들린 피서객도 당일치기로 잠깐 스쳐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제 물난리 있어가지고 좀 멀리 갈라 하다가도 이제 피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가까운데 당일치기로 잠깐 들러러 왔어요. 올여름 경주 지역 4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5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 명에 비하면 30% 수준입니다. 코로나19에다 유독 긴 장마까지 겹치면서 이용객이 급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탓을 많이 국내 경기 탓이 어려우니까 피서객들이 아마 나들이 하는 데서 조금 주춤하는 거 아니냐 싶고 그에 더불어 뭐 날씨도 나빴고 그랬어요. 여름 휴가가 가장 집중되는 시기인 이번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궂은 날씨가 예고된 상황. 여름 한철 장사로 쏠쏠한 재미를 기대했던 상인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올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 탓에 벼 도열병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열병은 일종의 곰팡이로 일조량이 적고 강수량이 많은 저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병하기 쉬운데요.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마을 공동 방제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계속된 비로 서둘러 방제를 하지 않으면 벼 잎에 도열병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도열 같은 경우는 장마철에 습도가 높으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리 이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도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열병은 병원성 곰팡이에 의해 발병하는 식물병으로 발생 초기에 벼 잎에 압록 갈색의 반점이 생기고 심하게 되면 잎이 말라 죽습니다. 최근 한 달간 일조 시간은 평년보다 40시간 가까이 감소했고 강수량은 80mm 이상 증가하는 등 저온 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도열병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잦은 강우로 인하여 벼농사에 도열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과비로 인하여 잎색이 짙은 필지나 매년 도열병이 자주 발생하는 필지는 즉시 예방약이나 치료약을 살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제 살포 시 문고병이나 먹노린제 등의 약제를 동시에 혼용하여 주시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발생 시기가 보름 정도 빠른 데다 면적도 2~3배 많아 잎에 발생한 병원균을 방제하지 않으면 이삭에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벼 도열병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가에서는 세심한 관찰과 함께 즉각적인 방제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코로나19 환자를 돌봤던 대구 지역 간호사들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별도의 의료수당은 물론 자가격리 기간도 없었던 이들. 해도 이런 푸대접은 없다고 하는데 시는 예산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4일 낮 12시. 간호사복을 입은 김진경 씨는 점심도 거른 채 거리로 나왔습니다. 의료진 차별 대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을 당시 지역 병원의 간호사들은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하고 보살폈지만 손에 쥐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파견 온 간호사들과 달리 어떠한 수당이나 자가격리 기간조차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나 또한 위험한 곳에서 같이 있었는데 저희는 병원에서 받는 월급은 있지만은 그 외 위험수당이라든가 교육수당이라든가 자가격리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었는데 파견 온 의료진들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 더 이상 예산이 없어서 줄 수 없다는 게 시 입장입니다. 지역 병원들은 긴급 운영자금으로 300억 원을 나눠줬고 보건복지부가 의료진 수당 명목으로 확보한 120억 원에 대해 시도별 배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고 그래서 그거를 지자체 재원으로 다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병원에 긴급 경영 자금으로 지원해 줬는 그 300억 외에 별도로 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대구 10개 병원의 간호사들은 대구시 답을 듣기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는 간호사들이 2차 팬데믹 올 때 그러면은 다시 또 그러면 사명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그냥 현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안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최소한의 그러면은 그 사람들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보상, 경제적 보상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대구 동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4일 오전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모 의원의 사무실을 2시간가량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산시의회에서도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져 관련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펜션을 운영하며 허가 없이 바닷물을 끌어다 사용한 업주들이 적발됐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무단으로 펌프와 파이프를 설치해 바닷물을 끌어올려 풀장에 사용한 혐의로 경주 지역 펜션 업주 5명 등 모두 6명을 적발해 조사 중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으로 바닷물을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차량 터리를 시도하던 절도범이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에 범행 모습이 찍혀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새벽 4시쯤 경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로부터 황성동의 한 아파트 담벼락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열어 금품을 훔치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경주경찰서는 범인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신고를 한 관제센터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시가 안동 등으로 취수원을 다변화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안동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동시는 이마댐이 대구 취수원 이전지에 포함되면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와 이에 따른 개발 제한 등 지역민들의 피해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결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의회도 이미 낙동강 하류 지역민들에 대한 물 공급과 공업용수 제공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해왔다며
대구시가 이마댐 취수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안동 시민의 생명수를 강탈하는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극장에서 연극을 보던 추억 가끔씩 새록새록 떠오르시나요? 코로나19로 연극단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철저한 방역 체계 속에 각 지역의 연극단을 구미로 초청해 시민들을 위한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구미 소극장 현장을 오승훈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작은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연기에 몰입합니다. 몸동작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고 배우들의 표정에서 섬세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지난 3일 구미 소극장 공터다에서 열린 부산극단 어니언킹의 연극 공연 마중의 리허설 현장입니다. 구미시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에는 구미와 부산, 대구와 광주 등 각 지역에서 찾아온 연극단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극장의 연극단들이 공연을 하지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방역 속에 코로나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시민들에게 그동안 땀 흘려 준비한 값진 공연을 선사하자는 마음으로 다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기다린다라는 게 제일 힘들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시간 동안 계속 연습을 했고 전국에 있는 연극인들이 다시 모이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상당히 기쁩니다.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 이제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연극축제는 각 지역의 연극단이 서로 뜻을 모아 다양한 지역을 순회하며 관객들을 직접 찾아간다는 것. 지역을 대표하는 소극장 연극단들이 전국 방방곳곳을 찾아다니며 시민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부산의 공연을 이런 각각의 지역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구미에 와서 또 다른 지역에 있는 팀들이 와서 직접 찾아와서 만날 수 있다는 것에 행사의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생동감 넘치는 연극 공연으로 답답함을 풀어줄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 이번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은 오는 5일과 7일 구미 소극장 공터다에서 대구극단의 개이야기와 광주극단의 인간의 문의를 끝으로 일주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 교통특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5월 대구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30% 증가했으며 이달 들어서는 사망자 2명이 나오면서 전년 대비 40%를 차지했습니다. 경찰은 유흥가와 식당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대로변에서도 단속을 시행합니다. 또한 배달 건수가 많은 저녁 시간대 이륜차 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새벽 시간대엔 순찰차가 상습 무단횡단 구역에서 계도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경북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학교와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한 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7월 한 달간 학교와 학생 수련 기관의 화장실 등에 대해 탐지 장비를 활용한 정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 85대를 구입해 교육지원청별로 상시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20일 동해 연안에서 제수한 물에서 올여름 첫 비브리오 폐혈증균을 분리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경우 상처가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경우 주로 감염됩니다. 급성 발열이나 오한, 복통 등의 증상이 있으며 사람 간 직접적으로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예방을 위해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접촉 시에는 노출 부위를 충분히 수돗물로 씻어야 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연극축제 대한민국 연극제가 내년에는 안동시와 예천군에서 열립니다. 경상북도는 경남과 제주도 등 전국 6개 시도와의 경쟁 끝에 내년 대한민국 연극제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연극제는 매년 전국 시도 대표 극단들이 대통령상을 두고 경연을 펼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연극 축제로 도민들에게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 수성문화재단은 오는 8일까지 수성 아트피아 무학홀에서 국악축제를 엽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째 이어오는 이 축제는 퓨전 국악보단 정통 국악에 집중해 한국 유산의 멋과 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대학교 국악과 학생들과 신진 국악인, 무형문화재 국악 명인까지 참여하는 가운데 각기 다른 컨셉과 주제로 기량을 뽐낼 예정입니다. 문화재단 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학홀 301석 중 절반만 운영하고 관객들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와 전자출입 명부를 작성합니다. 대구 동구는 오는 18일 오후 7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메가스터디 교육 남윤곤 입시전략연구소장의 지원 전략과 모집 요강 분석 강의로 진행됩니다. 참가자 중 10명에겐 1:1 맞춤형 진학 컨설팅 기회가 제공됩니다. 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예약자 50명만 입장시키고 참여하지 못한 수험생을 위해선 구청 홈페이지에 영상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설명회 참가를 원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천군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대상을 전년 매출액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지원금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로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입니다. 신청은 경상북도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예천군의 한 축산농가에서 소가 새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예천군은 용국면 대은리 한 축산농가에서 38개월 된 한우 암소가 지난달 21일 오전 4시 수송아지 1마리와 암송아지 2마리를 한꺼번에 낳았습니다. 학계에서는 소가 쌍둥이를 낳을 확률은 5% 미만, 새 쌍둥이를 낳을 확률은 0.1%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천시가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안심 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는 14일까지 평일 오전 시간 동안 운영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 아파트 4곳과의 협약을 통해 사전 신청한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 논술 이야기와 놀이치료, 창의 과학작품 만들기 등으로 구성돼 아동들에게 새로운 배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산 삼성현 박물관이 역사 이야기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박물관은 이달 말까지 매주 토요일 한국사와 세계사를 탐구할 수 있는 역사 강좌를 운영합니다. 오는 8일에는 해상 탐험과 유럽의 국가들을 주제로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세계사를 입체적이고 재미있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29일에는 110년 전 일제의 국권을 빼앗기고 고난을 겪었던 경술국치를 주제로 우리 민족의 아픔을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날씨입니다. 수요일 우리 지역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집중호우가 내리는 가운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5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23도, 한낮 최고 기온은 30도가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에는 호우특보와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대구와 나머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어 고온 다습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태풍 하구핏의 영향으로 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빗줄기가 약하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여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실시간 기상 상황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경북 북부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가 되겠고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 주 내내 흐린 가운데 금요일과 토요일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에 머물러 있어 비는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겠지만 점차 대구와 남부 지역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비가 많이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적은 강수량으로도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산사태, 축대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니까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